안녕하십니까, 주마자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그동안 얘기했었던 경영권 분쟁의 내용을 토대로 이 차트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 DBI 텍의 차트를 좀 늘려서 주봉으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보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2020년 3월 이렇게 폭락했을 때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도체 쇼티지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결국 반도체 주식들을 다 상승하게 되죠. 그때 DBI 텍도 가치를 새롭게 재평가받으면서 이렇게 상승의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DBI 텍이 저점 16,000원에서 고점 7만 원까지 거의 한 5배 가까운 4배에서 5배 사이에 이제 상승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러고 나서부터 주가의 움직임 폭이 확실하게 확연한 이런 박스권 모양을 보이고 있죠. 박스권도 희한하게 자 여기 그거는 7만 6천 원 여기만 넘어가면 사족을 못 쓰고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는 거죠. 제가 그 DBI 텍 경영권 분쟁에서 지주사 전환 요건을 말씀드렸을 텐데 그게 딱 7만 6천 원을 넘어가서 이 8만 원대가 되면 생기는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대주주 측에서는 이 주가를 이제 안 넘기려고 용을 썼겠죠.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가 찍어 누른 듯한 모양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에서도 계속 이 자리를 반복적으로 최근에 강성구 펀드 개입을 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도 여기를 돌파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의 벽이 된 겁니다. 이 벽을 뚫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건데 그거는 아마 내년 3월 이제 주주총회까지 이제 여유 있게 보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오면 이 주봉상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던 이 시점부터는 뭔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큰 덩어리 물량의 세력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세력이라고 표현한 대부분 차트 보는 사람들이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력보다는 큰 수급을 가져간 투자자라고 봐야겠죠. 그거는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개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왜냐하면 이렇게 빠지려고 하면 누군가는 계속 주가를 찍어 내리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거기서 주가를 못 내리게 막는 거죠. 결국 이 매수 주가를 오르게 하려는 자와 주가를 내리게 하려는 자의 이 힘싸움에 의해서 이 박스권이 형성됐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20년 11월부터 이제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일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으로 살펴보면 제가 이게 선을 많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 선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선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아까 주봉으로 보였던 박스권의 시작점, 이 박스권을 시작하는 이 지점이 결국은 중요한 시작 자리. 여기를 갖다가 이탈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보였던 자리죠.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었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이 구간에서도 이제 박스권 형성이 보이는데요. DBI 텍이 주가가 하락하려고 하면 계속 이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이 DBI 텍의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아니 여기서 더 빠진 건 말이 안 돼라고 하면서 샀던 자리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막혔던 게 이게 51,650원 이제 이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자리조차도 이제 DB 글로벌 칩, 팹리스를 갖다가 분할하면서 이제 물적 분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이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빠지게 되는 거고 이 자리를 이제 못 버티고 아마 대주주 측은 여기조차도 깨고 내려가길 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누군가 못 내리게 막습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해버리고 주가는 이제 반등을 하는데 기술적 분석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한 번 지지받는 자리는 다음번에도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강한 지지 자리는 다음번 반등할 때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한 번, 두 번 이렇게 못 오르게 막았던 자리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 세 번째 강력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때는 이 거래량을 일으켰던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강성무 펀드 아닙니까? 여기서 캐로피 홀딩스의 이제 매수 얘기가 돌면서 주가는 결국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돌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위에 박스권도 크게 이 아래 박스와 위에 박스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박스 기간과 위에 박스 기간으로 나누는데 지금 현재는 위에 박스 기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에 박스 기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위에 박스 기간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제 지지가 되거나 혹은 저항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저항인 이 자리인데요.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이제 막히죠. 그런데 돌파하고 나서는 여기를 지지해주고
지지해주다가 이탈하면 다시 올라올 때 저항이 되어주고,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 역할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랬고요. 여기서는 이제 근데 여기서 또 이탈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지지선이긴 하지만 여기 여러 번 두들겨 맞다 보니까 결국 약해져서 부러지더라, 이런 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런 선들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현재 주가로 와서도 이게 동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이에 있는 이 아래선도 사실 비슷한 흐름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지금 있는 이 조그마한 박스권, 현재 주가 오르고 나서 여기서 놓고 봤을 때는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강성부 펀드가 지분 신고를 하면서 급등했던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의 종가를 깨지 않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강성부 펀드는 자기가 샀던 평단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려는 의지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다른 투자자들이 그걸 생각해서 주가가 여기만 오면 뭐 약간 무조건 반사처럼 이렇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티가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이제 언제든 사도 나쁜 가격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매수 자리를 우리가 잡아본다면, 제가 이제 다른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 이 지표 세 가지를 갖다가 놔두면서 여기서 이런 파란 웅덩이들을 갖다가 탈출할 때 저는 매수한다고 해요. 보면 최근에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지금 웅덩이를 탈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사실은 매수 기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으면 원래는 매수 기회가 되는 지점이 이 지점, 그리고 아마 오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서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만 해도 DB하이텍을 급등해서 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도 나쁜 자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지를 보려면, 이 돌파하려면 지금 수급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들어와 줘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강성무 펀드의 추가 자금이 여기서 투입이 된다면 주가는 이렇게 돌파를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강성무 펀드는 이거를 갖고 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네 DB 오너가 측에서 우리 말 안 들면 우리 이거 매수해서 다시 주가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 카드로도 사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갖고 있는 총알 자금 자체가. 그래서 아마 여기를 다시 돌파하면 오늘가는 다시 여기를 못 오르게 막으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싸움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성무 펀드 힘이 더 강하게 실리면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지수사 전환 여건을 넘겨버리겠죠. 그때가 되면 오늘가가 항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차트를 얘기했었고, 제가 이제 2차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오스트 임플란트 이제 이력을 갖다가 저희가 놓고 보면요, 오스트 임플란트도 여기서 이 주가가 올랐을 때 강성무 펀드가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오고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분할 매수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강성무 펀드가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DB하이텍도 그럴 때 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근데 DB하이텍이 너무 무거워, 난 좀 더 가벼운 주식 할래 하면 DB하이텍 말고 DB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올라오고 나서 움직임이 둘이 거의 데칼코만이에요. 보시면 여기 고점 찍었을 때가 DB 단기 고점 찍었을 때랑 거의 일치를 하죠. 그리고 DB하이텍이 박스를 갖다가 박스권이 형성하는 이 구간이 있으니까 DB도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요. DB하이텍이 오늘 3.5% 올랐거든요. 반면에 DB는 5%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같은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변동성은 DB가 더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DB랑 DB하이텍을 좀 같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DB하이텍에 드러난 세력들의 차트 흐름,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강성무 펀드도 될 수 있고 DB 오너일가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차트 분석에 대한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